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육성할 방침입니다. 환경보호 인식이 부족한 사회인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토마토 등 신성식품 물가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육성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에 비해 환경보호인식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거리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나선 학생들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버렸던 쓰레기, 이렇게 길에 버렸던 쓰레기들이 나중에 환경을 망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에 참여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정읍 지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주최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 중립 등 환경보호 실천 운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교과 과정에 환경교육 부분에 담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인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환경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서 마중물을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주민자치적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환경교육도시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전북의 특성을 살린 환경 교육,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환경 교육 도시를 위한 첫 번째 디딤돌리기도 합니다. 환경 교육 도시 육성을 선포하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기초단체별 환경 동아리 간 교류회와 경진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특례로서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왔는데 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구분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육성을 선포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보호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행사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존속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순창군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1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으며 사과가 65.9%,
토마토가 30.2% 오르는 등 신선식품 물가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감차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행정과와 감찰과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 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을 받는 A 소방서장에 관한 감찰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읍시가 상수원인 옥정호 녹조 발생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옥정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 녹조 발생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호와 도원천 지킴이 20여 명도 배치해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 계도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0일에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정치권이 민주당 도당위원장, 전북도의회 의장 선출을 두고 경랑에 휩쓸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박용군, 문승우, 황영석 도의원 등 3파전으로 전개되는 도의회 의장 선거는 오는 6월 20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원택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오는 7월 20일께 도당 개편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원택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다른 후보들의 구체적인 행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민주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지난해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선의 윤준병 의원의 향후 행보는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이나 선거 혹은 추대 형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최근 조성한 주생면 화물 공영차고지에서 화물 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화물 공영차고지는 그동안 개인 차량까지 무료로 운영되면서 영업용 화물 차량들이 주차난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는 6월 한 달간 화물 차량 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화물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올해부터 군에 입대하는 군민에게 입영 지원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임실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월 1일 이후 입영자입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군민은 입영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고창군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504억 원 증액한 8,672억 원 규모로 고창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김치 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에 20억 원,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44억 원, 선동천 재해복구 준설사업 17억 원 등으로 고창군은 전략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의 조기 정착 실현 등을 중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 최종 확정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과 소송 대응, 학교폭력 법률 상담, 피해 학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권 전담 변호사는 피해 교사 법률 지원과 교권보호위원회 지원 소송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부안군 위도면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부안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46억여 원 등 총 67억 원을 들여 위도면 진리 일원의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고창군이 군 상징새인 비둘기를 변경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사람들과 친밀한 비둘기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해 군조로 지정했지만 지난 2009년 환경부가 비둘기를 유해조소로 지정하는 등 이미지가 악화됐다며 군조 변경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조 유지 폐지 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는 오는 20일까지 고창군 누리집과 각 읍면 사무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인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2024년 3반기분 8억 6천만 원을 지역 출신 대학생 474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의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1년에 최대 400만 원, 4년간 총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로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오는 6월 14일까지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고창소방서가 6월 한 달 동안 셀프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적정 선임 책임 준수와 대리자가 근무할 때 직무대행 기간 준수 여부 등입니다. 고창소방서는 셀프 주유소가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6월부터 운영됩니다. 부안군은 관광객 유입 등을 위해 조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6월 둘째 주부터 매주 금, 토,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고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을 정리작업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6억 7천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EBTS 정읍지점이 이반면의 한 노인 요양시설을 찾아 문화공연 재능기부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마술과 사물놀이, 난타 등 각종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모내기철을 맞은 고부면의 한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벌였습니다. 안영산 지점장은 매달 농촌 일손돕기와 정읍천 환경정화,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와 같은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상징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인 정읍 만석보에 대한 논문 등이 담긴 학술지 동학농민혁명연구 제2호가 발간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만석보 위치의 고증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 3편을 실었고 고부농민봉기와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등 일반 논문 5편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문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보관소나 학술지 자료검색 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제 순둥산업단지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됩니다. 김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올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동산단에는 조형 예술품과 주차 휴게 공간, 블록 담장 등이 설치되며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같은 보행로 정비 등도 이루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